20대 초반에 대학 친구 여러 명과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났다. 우리는 낡은 아파트를 빌렸고 가구는 전부 거리에 버려진 것을 주워다 쓰면서 매일 미친 듯이 포금하고 돼지처럼 살면서 밤새 파티를 벌였다.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주말에 기차를 타고 나폴리에 가서 친척을 만나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촌 발렌티나와 함께 오래된 시골 마을에서 파티를 열고 풍경을 구경하고 그녀와 더 친해지고 그녀를 위해 탐폰 상자 안에 숨겨진 거대한 마리화나 덩어리를 얼른 선물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폴리에 도착한 나는 멋진 토요일 밤 외출이라는 그녀의 친구들과 만나 광장을 산책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사람을 구경하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특별히 좀 방탕하게 놀고 싶은 날에는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더 먹었다. 무슨 재활시설에라도 들어간 기분이었다. 이런 상황에 크게 실망한 것은 물론이고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오 솔레미오 라고 외치는 미국 젊은이들과 스쳐 지나갈 때면 심한 수치심까지 느꼈다. 미국인인 나와 달리 발렌티나는 저녁 식탁에 늘 포도주 병이 올라오는 환경에서 자랐고 미성년자인 그녀가 포도주에 손을 뻗어도 부모는 눈썹을 축혀 세우며 너 대체 뭐하는 짓이니? 라고 꾸짖지 않았다. 발렌티나에게는 술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의 일부였다. 탁자 위의 포도주병은 그 옆에 놓인 빵 한 덩어리와 동일했지만 나에게는 술이 금기이자 위험 물질이고 담배를 피우거나 남의 부모님 이름을 마구 불러대는 것만큼 스릴 넘치고 불손한 일이었다. 당시 내 나이는 21살이 넘었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욕지기가 나더라도 말이다. 우리의 환경은 음주 습관부터 금전 상태, 신체적 외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형성하며 특정한 환경에 오래 머무를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가 키우는 개와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는가? 영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토메이토가 아닌 토마토라고 발음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집 벽장에는 휴가 여행을 갔다가 사온 물건이 가득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산 25파운드짜리 양모 니트 스웨터, 인도에서 산 발가락 반지, 머리에 쓰면 술잔이 꽂는 장식용 우산처럼 보이는 뾰족한 베트남 밀짚 모자, 전부 다 그 나라에 있을 때는 자주 입고 쓰던 것들이지만 집에 돌아온 지금은 전부 벽장에 처박혀서 세상 구경을 못하고 있다. 돈과 관련해서는 주위에 어떤 사람과 사물이 있는지가 돈에 대한 당신의 관점과 느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비싼 것과 싼 것, 현명한 구매와 어리석은 구매에 대한 생각과 자기가 벌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다. 사실 이것은 정신이 번쩍 드는 실습 방법이다. 평소에 가장 자주 어울리는 사람 5명의 평균 수입을 계산해보면 본인의 수입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 이탈리아에 머무르면서 발렌티나와 함께 어울렸다면 아마 바르셀로나에서 얻은 10kg에 가까운 술살도 찌지 않았을 테지만 인생의 그 시기에는 늘 술에 취해 흥청대는 족속들과 어울렸고 거대한 술잔을 10초 만에 비운 내 기록이 깨지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좋은 건강 상태라든가 어디에서 아침에 눈을 뜨든 전혀 관심이 없었다. 우리는 별다른 고민 없이 자신의 환경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정상적인 삶은 다 이런 것이라고 여긴다.
술통 들고 통째로 들이붓기 같은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자신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올리기로 했을 때는 가급적 자신을 위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환경 안에서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존의 낡은 방식대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데서 탈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자리 잡을 기회가 생긴다. 매주 사고 싶은 자동차를 시승해보자. 얼른 쇼핑하고 싶어 못 견디겠는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옷을 입어보자. 언젠가 집을 사려고 하는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보자.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 푹 빠져보자. 예전에 돈이 없던 시절에는 로스앤젤레스 동쪽 지역에 살았다. 사실 그곳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집세가 내 주머니 사정에 맞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용감하게도 일주일에 몇 번씩 시내를 가로질러 서쪽 지역으로 가서 정말 살고 싶지만 집값이 너무 비싼 그 해안가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나도 바닷가에 살면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고 물결 너머로 태양이 지는 동안 긴 산책을 하고 서프보드를 옆구리에 끼고 젖은 수영복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 은행에 줄을 서고 싶었다. 내 삶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길 바랐다.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해변에서 살 집을 찾으려면 당시 내가 내던 집세 2배 이상은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크레이그리스트를 비롯한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어쨌든 거의 이틀에 한 번은 35분씩 운전해가서 살고 싶은 동네에 있는 커피숍에 앉아 방금 내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척 했다. 그리고 아는 사람 모두에게 이 동네에서 아파트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전단지를 살펴보았다. 몸 앞뒤로 매는 광고판을 걸고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 전화번호를 나눠주는 것만 빼면 방법이란 방법은 다 동원해 본 셈이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 범위 근처에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레이그리스트에 무언가가 떴다. 해변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집인데 내가 현재 지불하는 집세보다 $100만 더 내면 된다고 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이라 진짜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집을 공개하는 날 갔더니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디딜 틈도 없었다. 틀림없이 다들 조건이 너무 좋아서 진짜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광고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해변에서 3블록 떨어졌고 그 지역 집값치고는 미친 듯이 쌌으며 아늑하기까지 했다. 다만 광고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은 그곳의 마지막 세입자가 토요타 코롤라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은 차고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차 한 대가 들어가는 크기의 차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해안가에 살고 싶었고 그 장소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티켓이었다. 그래서 임대 신청서에 이 아파트에 대한 애정을 적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얼마나 진지하고 깔끔한 사람인지 이야기했다. 게다가 다음날 집주인이 페인트 칠하는 동안 들러서 호밀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주는 등 갖은 애를 다 쓴 끝에 마침내 그곳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 꿈의 착오로 이사하는 일이 남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매력적인 금전적 성공담이 아니라는 것은 안다. 그런데 내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디딤돌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으로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던 환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작고 유쾌하지만 형편없는 장소를 발판 삼아 진짜 돈을 벌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됐다. 그 결과 얼마 안 있어 차고에서 나와 진짜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차고에서 사는 동안에는 최고선을 다해 그곳을 치장했다. 창살을 밝은 흰색으로 칠하고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로 만든 모비를 천장의 통풍관에 매달고 뒤틀린 차고 문에 갈라진 틈새는 액자로 가렸다. 바다 냄새를 맡고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디든 자전거를 타고 가서 언제든 마음 내킬 때마다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영감이 넘치고 행복하고 내 세상을 만난 기분이었다. 또 그곳에서 값싼 아파트를 찾아내면서 나는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입증했다.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활기찬 존재이다. 따라서 주변 환경 때문에 우울하다면 상황이 밝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페인트 칠을 새로 시작하고 창문을 닫고 주변에 식물을 두고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추레한 소파에 멋진 침대벌을 씌웠다면 이제 제대로 된 커튼을 사자. 집을 팔려고 준비 중인 친구가 몇 명 있는데 녹슨 뒷문을 페인트 칠하고 마당에 잡초를 뽑고 벽에 난 구멍을 모두 메우는 등 집을 멋지게 단장하며 온갖 정성을 다 들인다. 그리고는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보고 그 집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몹시 당황하곤 한다. 이를 위해 많은 돈이나 시간을 쓸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노력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투자이다. 진흙탕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자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적절한 영양과 에너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초라한 환경에서 생겨나므로 하루만이라도 주변 환경을 돌보고 꾸미자. 이는 당신의 물리적인 환경에 존재하는 것에 모두 해당한다. 입는 옷, 먹는 음식, 듣는 음악, 산책하는 장소 등 자신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들을 면밀히 의식하고 최선을 다해 의도적으로 그런 일에 참여하며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은 모두 차버려야 한다. 내 친구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프랑스인 룸메이트가 어느 날 친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심한 프랑스어 악센트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내 속옷을 보면 아무래도 넌 슬픔에 잠겨서 내 인생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여. 친구는 대형 할인 매장에서 5개씩 묶어 팔 때 산 면 팬티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도 비키니 스타일이잖아. 최소한 할머니들이 입는 배를 닫없는 팬티는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주변 환경에서 각별히 의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이다. 특히 새로운 믿음의 근육을 막 훈련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진짜 돈이 당신 인생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무렵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지닌 힘을 모두 발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때 방금 읽은 기사에 나온 얘긴데 새로 문을 연 식당 5개 중에 4개가 망한대. 그러니까 너도 식당을 차렸다가 실패하면 지금 가진 모든 걸 다 잃게 될 거야. 라는 등 앞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나 던지는 동료, 친구, 가족만큼 짜증나는 존재도 없다. 우리 믿음의 풍선을 터뜨리는데 친구라는 뾰족한 핀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행운을 빌어 같은 쓸데없는 격려나 이런 말하는 것도 다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돕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와 같은 뻔한 소리를 하는 이들이 아니라 당신을 응원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말에 기본적으로 담긴 뜻은 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겁도 많아서 너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결국 널 걱정하는 뜻이니까 넌 반박할 수 없지 라는 것이다. 걱정이 많은 사람, 의심하는 사람,
호들갑 떠는 사람, 무능한 사람, 생각이 짧은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징징대는 사람, 투덜대는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 등 이런 사람들과는 자신의 꿈을 공유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환경을 좋게 바꾸는 일은 집안에 양탄자를 깔거나 마당에 해바라기를 심는 것보다 좀 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하필이면 관계가 밀접한 사람인 경우에는 더 그렇다. 이것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짜증스러운 난제이다. 그러니까 대체 주변 사람이 왜 다 이러나 싶은 것이 당신뿐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주위 사람이 죄다 부정적이거나 염려만 늘어놓거나 당신을 지지해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자.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부탁하면 조언도 해주고 그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되 그들이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그들이 스스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할 수는 없다. 당신 인생의 변화를 걱정할 뿐만 아니라 본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도 두려워한다면 스스로 준비해야만 그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지.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둘째, 이것은 그들의 여정이니 어떤 식으로 이겨낼지는 그들이 직접 선택해야 한다. 셋째, 당신은 좌절감을 느끼고 상대방은 성가시게 잔소리나 한다고 생각할 테니 결국 관련된 사람 모두 다 기분이 나빠진다. 모범을 보인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입 아프게 계속 이야기하기보다는 당신 스스로 노력해서 가급적 최고의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그들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고 면전에서 의심과 걱정의 말이나 내뱉을 것이 뻔하다면 당신의 꿈이나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인지 알겠는가?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할 테지만 당신 인생의 그 부분에는 개입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당신이 가는 길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찾아야 한다.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코칭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적합한 인물을 찾거나 관련 강좌를 듣거나 등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좋은 사람을 찾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여정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몹시 고통스러울 것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두려움의 밑바닥에 깔린 거대한 인간적 공포인 버림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꽃피우려면 이런 관계에서 기꺼이 손을 떼야 한다. 관계 정리와 관련한 중요한 참고사항이 있다. 당신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을 뗀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전의 자신이나 낡은 관계에 매달리면서 그와 동시에 새로운 자신으로 성장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 집착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든지 아니면 과거와 손을 끊고 성장하면서 그들도 당신을 따라오는지 살펴보자. 어떤 관계에서도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 관계에서 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하지 않아서 결국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마음을 열고 성장 가능성을 서로 받아들인 덕분에 상상 이상으로 관계가 치밀해진 사람들도 보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당신과 가까운 누군가가 당신이 세운 계획을 보고 질겁하거나 비웃을지 아니면 그 진실을 깨닫고 위대함으로 향하는 즐거운 여정에 동참할지 누가 확신하겠는가? 주변 사람 모두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부를 얻었다라며 당신을 비난할까봐 꿈을 부정하면서 거대한 도약을 감행하지 않는 것은 시간과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는 태도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흥분해서 온몸이 들썩거릴 만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에 휘둘리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데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실제 결과로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제는 그것을 깨달을 때도 되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면서 원래 예정된 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믿어야 한다.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동안 낡은 자아의 층이 벗겨지고 상위 성질의 것들의 자리를 내주기 위해 하위 성질의 것들이 사라진다. 그것은 낡은 정체성 일부일 수도 있고 당신이나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되는 관계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위 성질이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와 부합하지 않아 더는 쓸모가 없어진 사람과 사물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갑자기 모든 사람과 사물보다 우위에 선다거나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다. 당신이 탈피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계속 성장하려면 상위 성질의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 성질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주파수가 높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활력을 높여준다. 매우 감동적인 연사를 듣거나 자기 사업에 열정을 불태우는 친구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근사한 아이디어를 주고받거나 멋진 사람과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면 자동차라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힘이 불끈 솟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짜증나는 상사를 욕하거나 우리가 나이 들 때쯤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사라질 테니 우린 다 망했다는 등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해보자. 마치 바구니에 가득 든 젖은 양말을 당신 무릎에 쏟는 듯한 기분일 것이다. 우리는 활기찬 존재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부자가 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어떤 유형의 에너지를 받아들일지 깐깐하게 고르는 것이다. 당신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주변에 두면 부자가 될 힘이 생긴다. 신념을 강화한다. 존경할 만하며 자신감 있고 부에 긍정적인 사람들 곁에 있으면 당신도 그런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여긴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무언가를 아무 의심 없이 믿는 자신만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아주 높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생긴다. 예전에 친구들과 종종 배낭여행을 다녔는데 친구들은 나를 유타주 남동부의 황야지대로 데려가곤 했다. 친구들이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을 가는 길을 찾았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협곡으로 출발해서 거대한 모래사장을 걷다가 끝없이 펼쳐진 바위를 기어오르기도 하고 강을 따라 하이킹하고 습지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닷새 뒤에 짠
하고 차를 세워놓은 곳으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여행을 다니다가 한 번은 여행객들을 협곡 입구까지 차로 데려다주는 여성을 고용한 적이 있다. 차고에서 만난 그녀는 우리가 가려는 협곡에 방울뱀들이 알을 까는 장소가 있어서 사방에 뱀이 기어다닌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프에 짐을 실었다. 나는 공포 영화에서 곧 희생자가 될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방울뱀이 있다고 했잖아. 게다가 알을 깠대. 방울뱀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우리가 갈 협곡에. 이 여성은 그런 무시무시한 정보를 알면서도 협곡 벽만큼 단단하고 억센 모습을 유지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그녀가 자기 애완견의 귀여운 행동을 자랑하는 동안 참고 들어준다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협곡에 물을 구할 데가 있는지 아니면 미리 준비해 가야 하는지만 물었다. 나는 친구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방울뱀 독이 혈관에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친구들 뒤를 따라 협곡으로 들어섰다. 그로부터 엿새 뒤에 방울뱀에게 물리긴커녕 한 번 보지도 못하고 협곡을 나왔다. 믿음은 전염성이 있다. 자기 자신과 당신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변에 두어야 부자가 되기 위한 거대한 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당신의 실력을 키워준다. 멋진 방법으로 즐겁게 돈을 버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가능한지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분발하려는 의욕도 생긴다. 반면 주위에 온통 소파에 뒹굴면서 종일 허튼 짓이나 하는 사람뿐이라면 자기 빨래를 끝마친 것만으로도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건전한 경쟁은 매우 바람직하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당신도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질 것이다. 더 강력한 존재로 만든다. 한 지휘관이 다리를 막 건너려는 병사들에게 건널 때는 서로 발을 엇갈려서 걸으라고 명령했다. 다 같이 발을 맞춰 걸을 경우 그 기세 때문에 다리가 휘어지다가 그대로 끊어지는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리를 이루어 다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의 동작은 다리를 반으로 쪼갤 만큼 막강한 힘을 만들어낸다.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자신의 자원과 아이디어, 인맥, 노하우, 열정을 공유한다면 혼자 노력할 때보다 훨씬 먼 길을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다. 주변에 관대하고 창의적이면서 생각을 크게 품는 사람이 있으면 부자가 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진정한 당신을 축복한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일이 정말 잘못되었을 때 누가 자신의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 있다고들 말하지만 나는 당신이 아주 잘하고 있을 때 그 곁을 맴도는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싶다. 당신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구해주러 오는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해 자기가 남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서로를 돌봐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멋진 일이고 내가 의기소침했을 때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전한다. 하지만 당신이 아주 형편없는 상태에 처했을 때 사심없이 당신을 격려해주는 친구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친구, 본인의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 경우에 말이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데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매우 퉁명스러워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지해주고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평균 $2,500 정도이던 월 수입을
$45,000로 늘린 42살의 질. 내가 직접 판매 회사의 인력 채용팀에서 최고 실적을 올리는 동안에도 월 수입은 고작 $3,000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판매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전략을 가르치기로 한 뒤 이제 월 평균 4만에서 5만 달러를 번다. 내년에는 이 액수를 2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직접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는 축적가 정신을 신봉하기 쉽다.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와 인맥은 혼자 몰래 축적해야 해. 만약 남들과 공유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상대로 경쟁을 벌이게 될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부자의 정신을 가르쳤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사업 기회가 있다. 똑같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이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부지향적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좋은 사업 기회를 찾아낸 고객의 사례가 무척 많다. 나는 돈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문제는 사실 좀 더 전술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도구나 시스템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그래서 그럴 만한 돈을 벌기도 전부터 비즈니스 코치에게 투자하고 지원 인력도 채용했다. 나는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바랐고 결국 뜻대로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일하는 시장에 하층부까지 지원하는 강좌를 만들었기에 연말에 또 코치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나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 치어리더이자 책임 파트너이자 테스트 대상이기도 하다. 나는 평소 명상도 하고 책도 읽고 무서울 때는 울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역할 모델의 모습인가 고민한다. 나는 그들에게 용기의 철학을 가르친다. 직접 판매 분야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많은 사람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렇다면 경쟁자들 속에서 돋보일 수 있는 요소란 무엇인가? 남들보다 용감해야 하고 남들과 달라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직접 얼굴을 대할 때든 자신있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20초 동안 비상식적일 정도로 용감하게 행동하는 연습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비즈니스 코치를 찾아 투자하자. 그들의 조언을 철저하게 따르자.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자기만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천에 옮기자. 남편과 나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선택권을 준다고 믿으며 산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고 여행을 다니며 저축하고 은퇴 후를 위해 투자한다. 하지만 돈이 우리를 변화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